오늘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한데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드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순식간에 알 수 있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밥 아저씨가 참 쉬워요. 비트코인 하나씩 만들어 보시죠. 라고 아주 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나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습니다. 자, 이 의문의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토시를 성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일본식 이름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거의 확실합니다. 웹사이트에 등록한 생년월일 1975년 4월 5일 일본 거주가 그의 정보의 전부입니다. 2008년 11월 1일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9쪽짜리 논문을 작성하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제안을 구현한 최초의 블록체인 관리 프로그램 비트코인 코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수백 명의 암호학 전문가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제작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금융시장에 대한 반항이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와 금융계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 대중끼리 써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목적입니다. 이것은 실제 물리적인 종이돈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암호를 적용하여 암호화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오후 6시 15분 05초에 비트코인의 최초 블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아직도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오리무중입니다. 거기에 몇 사람의 가능성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도리안 나카모토의 출생명은 사토시 나카모토였다는 점이 아주 유력하게 그를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리안 나카모토는 LA 근교에서 거주 중이며 명문공대인 칼텍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과 물리학,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 기자는 2달에 걸친 탐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토시를 추적했습니다. 급기야 도리안의 집을 경찰과 함께 찾아가서 대면하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리안은 매우 당황해하며 더 이상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다고 대답하여 기자는 이를 두고 도리안이 사토시임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더 이상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 말 뜻은 예전에는 참여했는데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백한 것으로 이 기자는 받아들였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도리안 나카모토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나는 그냥 엔지니어일 뿐 비트코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다음 가능성 있는 인물입니다. 암호학의 선구자인 할피니인데요. 비트코인 이전에도 암호학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할피니였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서버 오류 보고서를 작성 및 개선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할피니는 도리안 나카모토 가족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뭔가 개연성이 있죠. 이렇게 할피니의 글 견본과 사토시 나카모토의 글과 비교해 봤을 때 그가 여러 후보자들 중에 가장 닮은 서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사토시가 테스트용으로 보낸 10코인을 받아서 최초로 가상화폐 이체를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 사람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보자는요, 비트 골드 창시자입니다. 닉 제보인데요.
비트코인 골드가 아닙니다. 비트골드입니다. 1998년 이미 비트골드라는 분산화된 전자화폐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안했는데요. 골드라는 것을 붙인 것으로 보면 장차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지 않나 라고 저는 가정해 봅니다. 비트골드는 실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제보는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트골드는요, 이미 비트코인의 초기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사토시로 충분히 의심받을 만했습니다. 그 역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SV의 창시자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입니다. IT 잡지 기즈모도와 와이어드가 그를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했고 그는 이것을 당당히 인정했습니다.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의심받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개발자를 추적하던 해커가 라이트의 이메일을 해킹했는데 거기서 개발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비트코인을 암호화하는 데 쓴 키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재단의 수석과학자인 게빈 안드레센은 직접 라이트를 비밀리에 만나고 난 후 그가 나카모토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현재는 거짓말쟁이로 전락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것은 오리무중입니다. 다음 후보자는요,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입니다. 찰리 리인데요. 라이트코인이 첫 알트코인인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비트코인이 생소했던 그런 시기에 라이트코인이 등장한 것은 찰리 리가 비트코인 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비트코인이 마약과 비리로 악명을 얻자 라이트코인을 개발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찰리 리는 세계 최대 암호 해독 회사인 코인베이스의 최초 직원 중 한 명으로 비트코인과 비슷한 알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찰리는 코인베이스에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밝히고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는데 합의했을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 후보자입니다. 비트코인의 수석 개발자 게빈 안드레센입니다. 비트코인의 수석 개발자입니다. 2010년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The Bitcoin Pursuit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비트코인을 나눠주었습니다. 이후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했고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인 비트코인 코어 개발의 선임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재단 설립을 구상했는데 실제 2012년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테슬라 창업자입니다. 일론 머스크죠. 스페이스X의 인턴 사원인 사힐 굽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마도 일론 머스크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경제와 암호학에 능통하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 간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창시자일 수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비트코인을 0.25개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고요. 이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테슬라 창업에 큰 힘이 되었던 온라인 금융회사 페이팔의 창업자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뛰어넘는 천재적인 역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설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람들의 후보군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아직도 수많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의 유래가 사실은 삼성, 도시바, 나카미시, 모토로라로 4개 기업 이름의 조합으로 상기한 4기업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는 설이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사업을 혼자 꾸몄다고 보기에는 아주 무리가 많습니다. 아마도 배후엔 집단화된 세력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화폐개혁 시리즈에 있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산됐나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요, 채굴을 합니다. 금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캐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입니다. 채굴은 컴퓨터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보상이 줄어들게 설계가 되었는데 2040년까지 채굴이 가능하며 누구나 채굴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고, 비트코인은 대략 10분마다 새로운 상자가 온라인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상자가 하나씩 10분마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자에 계약서를 담아서 다른 상자들과 연결시켜 놓은 것이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 상자, 그 다음에 이 상자들을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 체인입니다. 그래서 상자를 연결했다.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약서들을 여기다가 넣은 후에 꽝을 닫고 연결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새로운 상자가 10분마다 하나씩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못 믿고 은행도 못 믿는다. 그래서 이 정부와 은행, 중앙은행, 이런 중앙에서 우리는 탈피하자. 그래서 이것을 탈중앙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은행의 간섭 없이 대중끼리 돈을 만들어서 써보자 라는 것이 이 블록체인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원리입니다. 상자에 담긴 계약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볼 수 있어서 한 사람이 거짓을 꾸밀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계약서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계약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절대로 바꾸거나 고치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원리인데요. 탈중앙화된 상황에서 신뢰는 모든 사람이 계약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은행이 관리하던 것을요, 개인들끼리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다 나누어 가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사용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영역, 물류와 유통, 선거나 여론조사 등등 있는데요. 이 자동차의 영역은 중고차의 이력이나 자율주행차의 공동개발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자율주행차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고차 이력 등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래시장의 스마트 마켓 변신입니다. 이것은 식품의 이력 조회 및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나 유통기한 등 모든 것이 추적됩니다. 그리고 선거나 여론조사에도 쓰일 수 있는데요. 출구조사나 선거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스페인, 미국, 에스토니아, 호주, 덴마크 등 이미 사용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금과 예산, 에너지, 공공데이터 보호, 부동산 거래, 국방, 민원, 환경, 저작권 등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의 사용 범위는 매우 무한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제가 썸네일에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화폐개혁 시리즈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거대한 배경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이 화폐개혁 시리즈에 담겨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들어있는 기술, 블록체인을 통해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성 11년 만에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업, 금융기관들이 상용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것의 의미가 국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는 돈의 흐름을 이미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현되고 모든 국가가 따라준다면 미래에는 기존 화폐의 가치 하락이 생기고 개인 재산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가나 중앙은행 그런 안전장치가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아주 짧고 간단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